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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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월간 반내봤어 4월호 돌아왔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3, 4, 5, 6, 7, 8, 9, 10, 11 1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네. 매달 한 번씩 하니까 1년이야. 그렇네. 한 번 더 갔으면 딱 12번이네. 아, 지금 이게 12회째요? 11회. 그러니까. 1년이에요, 1년. 근데 왜 이렇게 안 친하냐, 우리? 이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좀 부족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진짜 친해질 텐데. 그게 진짜 친해질 시간이고. 너무 아쉽네요. 격주로라도 했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부족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좀 친해졌어야 되는데. 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래도 소소하게 이 반내봤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아, 그래요? 소소하게. 놀랍네요. 자, 되게 수식어가 어색한 것 같지만 소소하게 꽤 되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꼭 안아주세요. 예, 아닙니다.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예. 제가 거부합니다, 제가. 예. 유부남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이제 좀 요걸 또 소소하게 기다리시는 분들께 좀 아쉬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죠? 뭘 알면서 야 이러면 나 나쁜 놈 되잖아. 무슨 얘기죠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가까이 저희가 월간 반내봤어를 이어왔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야 그래도 오래 하지 않았어? 야 그래도 오래 했잖아. 내 생각보다. 그치? 예, 제 생각보다 오래 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항상 나올 때마다 좀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 왜냐면 이 문선 누나 채널에서 어쨌든 저희야 뭐 너무 재밌게 영화 이야기 하지만 어쨌든 이게 채널 내에서 조회수가 현저하게 이 코너가 좀 떨어지잖아요. 얘만 그런 것은 아니고 최근에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또 유독 항상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조회수를 작정하고 조금 확 끌어올린 다음에 뭔가 재정비해보자 이런 얘기가 이제 회사 내부에서 같이 회의가 나와가지고 그럼 한번 이제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자.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유부남이라 잘렸어라고. 네, 제가 항상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유부남 치고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유부남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유부남 치고는. 예. 아직 젊은 감성 있습니다, 저. 워크님이 저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제부터 볼 테니 계속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늘 마지막이다. 예. 하지만 언젠가 재정비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소소하게 반내봤어라는 타이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 컨텐츠를 하긴 할 거예요. 저 혼자서. 예. 네. 반내봤어를 쓰는 거는 괜찮죠? 아니 본인 건데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름을 같이 졌어. 아예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너무 저는 그래서 항상 야, 여러분.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죄송한데 자꾸 유부남 이슈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얘 진짜 이래서 나중에 뭐 뒤에 들어온 사람 영모 모르는 사람들은 유부남이어서 잘렸대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라 그리고 팽당한 게 아니라 저도 오늘 사실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거 계속 하실 거냐고 이렇게 왜요? 여쭤볼 정도로. 왜냐면 저도 어쨌든 출연자 입장에서는 왜 약간 오기 귀찮았어요? 그게 아니라 귀찮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출연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좀 성과가 저도 잘 나오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근데 좀 아쉬우니까 네. 항상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출연자로서의 또 그런 게 있었구나. 예를 들면 내가 아니라 더 대단한 사람이 나왔으면 그래도 더 이슈도 되고 더 잘 나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되게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이구나. 말을 이렇게 해야 좀 이미지가 예. 왜냐면 저는 이렇게 출연하는 데 있잖아요. 예. 제가 가서 이제 섭외 받아서 출연 가는데 저는 거기 시청률이나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신경 써요. 그냥 부르면 가고 그냥 뭐 안 나오면 별로지만 뭐 나오면 땡큐고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나오는 게 좋잖아요, 누나. 좋긴 좋은데 안 나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누나 여기저기 많이 보이던데요? 전 많이 나가죠. 저 거기서도 봤어요. 나무미 기흥신속? 아니요. 노빠꾸 탁재훈? 거기도 봤고 네. 그 유민상 씨, 그럼 유민상 채널 민상 누나, 나갔죠. 민상 누나래. 민상이 형님 거기도 봤고 네. 엄청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쵸, 많이 나가죠. 저는 네. 여기저기 부르면 갑니다.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 당구님 채널들도 혹시 나중에 여성 게스트 필요하면 뭐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저 많아요. 나왔어요. 많아요? 혼자 하는 것 같던데? 근데 귀찮아서 혼자 하는 거. 그러니까 너는 혼자 하더라. 그러니까 약간 얘는 좀 귀찮아. 혼자가 맞아. 그리고 그죠? 좀 아니요, 혼자가 맞아. 아니요, 부를 수 있는데 부르면은 이제 더 잘 나오겠죠? 뭐가요? 조회수가?
뭐 이슈되는 사람을 부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세팅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뭔가 좀 그래요. 혹시 누나 부르면 또 부를 수 있죠. 그래요. 혹시 집에 계신 분의 어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없죠. 에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녀칠세 부동석도 아니고 네, 전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더 약간 어이없는 얘기 해드리면 저희 이제 PD가 새로 오셨거든요. 저 맞아 연락 받았어요. 네, 새로 그래가지고 PD님이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PD가 새로 와서 처음 요거를 인수인계 받는 날이니까 지금 이제 이전 PD랑 새 PD가 인수인계를 해주는 같이 과정인데 같이 계세요. 이제 사실 이제 인수인계라고 할 수 없지. 그냥 하고 끝날 거니까. 인수인계가 필요 없지. 끝난 거야. 여러분들 막방이에요. 네. 언젠가 아까 누나가 혼자 이제 영화 얘기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영화 얘기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뭐 다 되면은 그때 또 깜짝 게스트로 한두 번씩 그럼요. 불러주시면 저는 뭐 너무 감사하죠. 전 누나랑 좀 좋습니다. 친해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친해지기에 되게 큰 벽이 하나 있었어요. 뭐요? 술을 안 먹으니까. 맞아요. 그지? 이게 크더라. 왜냐면 이제 이게 서로 안 친할 때 술을 회식 같은 거 하면서 쫙 먹으면서 이제 한번 확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게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정민여랑 효윤이랑도 술 먹고 좀 친해졌어요. 저희 할 때. 그니까. 네. 다음에 한번 어떻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사람이 안 먹지만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먹죠. 기회 있으면 먹죠. 주량을 모르겠네? 많이 먹진 않아요. 예, 근데 괜찮아요. 저는 그런 술자리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주량을 모르겠네? 안 먹으니까? 예. 근데 좀 많이 먹진 못해요. 한 명 먹어요? 못 먹을 것 같은데요. 한 명 못 먹어? 맥주? 아니, 소주. 소주는 한 병 못 먹죠. 맛이 없어요. 소주는 진짜 아니, 그래도 이제 먹고 취하는 정도를 봤을 때 반병? 그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병 정도? 예. 술자리에서 너 때문에 망했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려고.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전 구박받는 거 네, 좋아합니다. 저분은 나를 조금 아시네. 네. 저 구박받아도 좋아요. 전 괜찮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월간 반내봤어 영화 승부 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봉한 지 조금 되긴 했지만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그래도 가장 화제성이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그렇죠. 별게 없었어요. 최근에 그렇죠. 이렇다 할 작품이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관객 수도 현재까지 140만이 넘었죠. 네. 최근에 로비가 좀 개봉을 해서 로비 괜찮대요? 저 봤어요. 어때요?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 이러면 이제 대마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코미디 영화라 로비는 네. 호불호 개인 편차가 좀 심해서 누나가 봤는데 되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다. 약간 B급이에요. 그쵸? 그럼 내 스타일일 수 있다. 근데 엄청 B급은 또 아니에요. 롤러코스터 보셨어요? 너무 좋아하죠. 완전 내 스타일.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건 아니야. 아니야? 예, 그 대사 느낌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랑 약간 핸섬 가이즈 이 정도 느낌. 근데 그 정도 느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야. 아깝다. 나도 핸섬 가이즈랑 롤러코스터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그 정도 B급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가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영화 승부입니다. 네. 근데 둘의 영화 취향이 너무 다르던데라고 하는데 이건 좀 맞네. 많이 그치? 다르. 개그 코드 좀 맞네. 저 서브스토어 봤어요. 누나 추천해줘가지고. 어때요? 재밌었어요. 괜찮죠? 괜찮은데 역대급은 아니었고, 근데 충분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쵸. 예, 전 끝까지 달리잖아요. 네. 영화가 마음에 들죠. 리미트 없이 가잖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저도 거기 좋았습니다. 그게 좋았어. 네. 예, 그렇다는 거. 감독의 기세. 자, 오늘 승부입니다. 오늘은 승부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형주 감독이고요. 네. 모르는 감독이어서 한번 또 클릭을 해봤죠. 보안관을 감독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코미디 영화. 이성민, 조진웅, 김성균 배우가 했던. 맞습니다. 저 이거 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는 군도 밀란의 시대에 조 감독과 곽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첫 연출작은 보안관이겠죠? 그렇죠. 윤종빈 감독 그 사단 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쪽 밑에서 일을 배우셨으니까 네. 배우들도 좀 비슷하게 쓰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마도 김영주 감독님이 좀 각 잡고 처음 제대로 이제 만든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출연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병헌, 유아인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연이 조금 훌륭합니다. 조연 배우도 연기가 아주 좋았는데 고창석 배우, 현봉식 배우, 문정희 배우, 김강훈 배우는 이창호 아역을 맡았죠. 네. 네.
그리고 조우진 씨가 어. 또 중요한 역할로 나오시고. 조우진 배우는 특별 출연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 출연은 페이를 안 받잖아요, 그죠? 사실상 특별 출연이라고 나오지만 그냥 네. 조연급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로 출연하셨죠. 아니 근데 이 특별 출연의 의미가 페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까메오 같은 거 아닌가? 뭐 아니 특별 출연은 페이를 안 받고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모르죠.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물어보면 또 바로 나오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다. 자, 저희는 일단 영화 들어가기 전에 항상 얘기하죠. 일단 뭐 답은 나와 있지만 재밌었나요? 아 이거 벌써 말해. 추천할 만한가요? 저는 추천. 이거 추천이죠. 저도 완전 추천. 올해 봤던 극장에서 본 한국 영화 중에 네. 제일 좋았다. 올해 나왔던 극장에서 본 한국 영화 중에 가장 괜찮았다. 일단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벌써 4월인 거 감안하면 그래도 꽤 나왔거든요, 영화들이. 근데 한국 영화 중에는 상위권에 꼽힐 만한 영화죠. 아, 저기 했네. 품앗이 느낌 거마비 정도 줍니다. 특별 출연은 개런티 안 주는 게 관행. 네, 그래서 특별 출연을 이렇게 따로 붙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영화인지는 누나는 어땠어요? 누나도 얘기해야죠. 얘기했는데 나 완전 추천. 아, 완전 완추. 네, 완추. 완추까지 간다. 완추입니다. 오케이. 네, 어떤 영화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아마 제 나이대들 그리고 제 나이대 위로는 너무 잘 알 겁니다. 1990년대에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조훈현 국수. 조훈현 국수의 이야기고요. 조훈현 국수랑 당시에 또 이제 쌍벽을 이루었던 이창호 기사, 이제 이 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조훈현 국수가 이제 당시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은 동네에 어릴 때 동네마다 기원 있죠? 바둑 두는 곳. 그쵸. 영화에도 나오는데 기원이 하나 이상씩은 다 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지금 거의 없죠. 요즘엔 또 온라인 바둑이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진짜 기원 많이 갔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주판 학원도 있었지만 좀 정신 산만하고 이런 애들 집중하라고 바둑학원 많이 보냈어요. 기원 맞아. 많이 보내고 바둑학원 많이 보냈어요. 오. 초코 딸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10,000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기원,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다들 바둑을 뒀다고 생각하면 돼. 거의. 그렇죠. 그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조은혁 국수는 약간 지금으로 비교하면 뭐 김연아, 그죠? 거의 이 정도의 국민적 영웅 아니었을까요? 왜냐면 그때 아주 어렸던 제가 알 정도면. 그쵸. 바둑으로 이제 넌 잘 모르나? 저는 바둑에 큰 관심은 없어요. 아니 너무 어릴 땐가 그때가? 저는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바둑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전 이라크 전쟁은 기억나는데 걸프전은 기억나는데. 나 대학생 때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기억나는데 누나랑 나랑 그 정도 차이예요? 그 걸프전 대학생 때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걸프전이고 나 초등학생 때인데 누나랑 나랑 10살 차이 넘게 나진 않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 네. 너무 옛날이라서. 네네네. 아무튼 국민적 영웅. 아니, 실제로 엄청난. 뭐 이 영화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카퍼레이드 하잖아요. 우승하고 나서. 왜냐하면은 세계 대회에서 1위를 했거든. 그렇지. 중국이 완전 최강이었는데 중국을 꺾고 그래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조은영 기사가 어느 날 바둑 신동을 만납니다. 어린애예요. 근데 바둑을 배운 지 뭐 6개월도 안 됐었나? 근데 그 정도로 처음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천재적인 신동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창호 기사입니다. 어린애를 만났어. 근데 이 친구가 딱 보니까 천재적으로 바둑을 잘 두는데 근데 기본기도 그닥 탄탄하지 않고 뭔가 바둑에는 기풍이라고 그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대요. 있죠. 근데 기풍이랄 것도 없어. 막도 그냥 약간 느낌이. 근데 지지 않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조은현 기사가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제자인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이제 집안에 들여서. 그쵸. 예, 근데 옛날에 그랬다며?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거 뭐 얘기가 이거를 말하는 그게 있는데 내제자인가? 그런 거 몰라요. 내제자라고 하나? 애제자? 애제자는 그냥 내제자. 내제자. 네. 자기 집안으로 들여서 같이 살면서 알려주는. 그런 게 있구나. 그게 용어가 있더라고요. 걸프전이 92년도 아닙니까? 걸프둥절. 죄송합니다. 네.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창호 기사를 제자로 이제 들이게 되면서 둘 사이가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둘이 스타일이 안 맞아. 전혀 달라요, 바둑이. 그래서 이 조은현 기사도 이창호 기사를 가르치는 데서 뭐 약간 그런 좀 갈등 같은 게 있고,
이창호 기사도 굉장한 어려움을 막 파헤치면서 뚫고 나가면서 이제 막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숙명처럼 나중에 둘이 적수로 맞붙게 되죠. 그런 그 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상당히 영화도 영화지만 원래 스토리 자체가 너무 재밌죠. 예, 실제 실화니까. 실화도 굉장히 좀 영화 같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영화로 옮겼다. 그렇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화인데 현재 4월 9일인 어제까지 개봉 14일차 누적 관객 146만 명. 현재 박스오피스 1위입니다. 근데 이게 막 이제 옛날에 막 영화 한참 많이 나오고 막 쟁쟁할 때는 박스오피스 1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의미가 없죠. 왜냐면 겨울 영화가 별로 없어. 근데 겨울 영화 없을 때는 오히려 다 별로일 때도 있어요. 아, 그럴 때도 근데 있죠. 뭐 이 영화 정도면은 나름 선방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찍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아, 맞다. 영화를 찍은 지. 맞다. 왜냐면은 여기 나오는 김강훈 배우 여기서 아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 나와요. 김강훈이. 키가 180이에요. 근데 폭삭 속았수다도 찍은 지 한 1년 됐거든요. 다 컸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코로나 전에 찍었어요. 아. 그래서 한번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코로나 때 미뤄졌어요. 네. 그리고 다시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유아인의 이 마약 일이 터지면서 이게 또 연기가 돼서 굉장히 오래 묵혀뒀던 영화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언제 나오냐 하다가 넷플릭스에 아마 팔렸을 텐데 네. 그래서 넷플릭스에 개봉하려고 하다가 배급사에서 이거는 영화로 개봉이 되겠다 해서 다시 넷플릭스한테 사와서 그래서 이제 영화관 개봉을 하게 된. 야,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관객이 좀 더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면은 되게 마음고생이 심했고 유아인이 너무 미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유아인도 따로 연락을 했는데 정말 자기가 평생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좀 사죄를 하고 뭐 그런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아, 바둑 고증도 상당히 잘했다고 바둑이님이.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개봉을 했다. 세상의 빛을 못 볼 뻔한 영화였다 사실은. 네.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볼 만한 영화였다. 아, 그건 아니야. 극장 영화로 충분한 영화입니다. 음. 자, 실관람객 평점 8.67점 기록 중이고요. 높은 편입니다. 네. 별 4개 반 기록 중이에요. 네. 자,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어떻게 저 먼저 조금 풀어볼까요? 예, 뭐. 네. 저는 이제 오랜만에 너무 좋았던 한국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은 점 막 연기 뭐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뭘까요? 첫 번째 좋은 점은 저는 이제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미있는 영화, 좋은 영화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등장인물의 성장이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입체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걸 좋아하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영화인들을 가르친 시나리오 작가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맥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잘 쓰인 시나리오라면 인물은 결말에서 시작과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재밌는 영화들 있죠. 잘 만들어진 작품들. 거의 이래. 놀랍게도 이 요건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처음하고 끝에 그닥 큰 변화가 없는 영화 뭐 그렇게 없습니다. 좋은 영화 중에서.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감동을 하거나 마음의 임팩트를 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화 특히 러닝타임이 짧잖아요. 2시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무난하죠. 근데 우리는 인생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2시간에 뭔가를 압축해서 보여주려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주인공이 변화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좀 좋다는 거죠, 영화에서는. 관객들이 좋아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승부에서는 2명이나 게다가 라이벌 구도이자 스승과 제자인 2명 모두 2명 스스로의 영향과 사건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그런 게 되게 잘 보여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좋았다. 인물들의 어떤 변화. 그쵸. 성장. 그걸 굉장히 잘 담아냈다. 그쵸. 바둑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고 둘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그쵸. 서로 간의 영향력. 근데 그 영향력이 왜 스승과 제자에서 스승이 무조건 잘 가르친 것만도 아니고 제자가 뭐 스승에게 너무 영향을 잘 받은 것만도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악영향을 분명히 미쳐. 그런 갈등 관계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발전해 나가는 모습, 성장해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담은 것 같습니다. 그치요? 아니 가장 좋았던 점. 가장 좋았던 점. 일단은 뭐 이 영화 좋은 점들 너무 많죠. 물론 네. 뭐 후에 좀 아쉬운 점도 얘기하겠지만 가장 사실 좋은 점은 실화죠. 실화. 실화. 원래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흥미로워합니다. 맞아요. 예, 뭐 서울의봉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실화는 좀 너무 영화 같아, 그치? 그리고 이게 실제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MBC 다큐멘터리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승부라고. 그럼 이게 되게 자세히 나와요. 아, 그 제목도 승부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둘의 성장? 맞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일단 이창호가 한번 막히잖아요. 그쵸. 자기 기풍에 대한 어떤 스승님의 가르침과 내가 하고 싶은 바둑의 그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거기서 한번 성장을 하죠. 그치. 그리고 나서 스승이 한번 고꾸라지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다시 여기 도전한다 해서 다시 이제 스승님이 성장. 그쵸. 둘이 웃으면서 만나는. 그것도 너무 재밌고 가장 흥미로운 점이 이 실화인데 이 실화가 왜 재밌냐면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대결에서 재밌는 게 아니라 내 제자라는 점. 내 제자. 그러니까 둘이 결승에서 만나서 같이 붙어야 되는데 같은 집에서 그치. 그날 결승인데 그치. 같이 아침밥 먹고 같이 사모님의 차를 타고 같이 가서 그죠. 승부가 났어. 그리고 같이 와야 돼. 같이 와야 돼. 그럼 집안에서 이 스승님의 마음 만약에 제자한테 내가 졌어. 그러면은 여기서 뭐 얘한테 뭐라 하기도 좀 그렇고 뭐 그리고 애매하잖아. 그리고 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망하잖아요 서로. 그림이라는 게 있는데 차라리 제자가 졌어. 그치 그러면 그냥 고생했다. 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게 되잖아. 근데 제자가 이겼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 또 압권이 뭐냐면 여기 사모님 얘를 자식처럼 키웠단 그쵸. 말이에요. 빨래도 다 해주고 밥도 먹이고. 근데 이제는 내 남편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얘도 만약 미워할 수도 없고 좀 그쵸. 그리고 애매모호한 감정. 칭찬을 해줘야 되겠고. 뭐야. 아이고 KWS 1359님 10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동이다.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아 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KWS 1359님 네. 10만원 감사합니다. 알렉산드라서 그거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감사합니다. 저거 뭔지 모르죠? 예, 전 몰라요. 제가 인스타에 사칭 계정이 생겼는데 근데 사실 사칭 계정이 많아요. 저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하고 이래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냥 신고하고 이래요. 보통 사진만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번엔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알렉산더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알렉산드라 뭐 0817 뭐 이런 건데 내 사진 밑에 글을 한두 줄씩 써놓은 거야. 그냥 자기 생각 뭐 그렇게 한 것처럼. 팬계정 아니야 그냥 팬계정? 아니 팬계정 아니고. 근데 그 글이 너무 진짜 너무 글 짜쳐가지고. 예를 들면 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사실 한국 사람 아닌데 이거 번역기 쓴 건가? 뭐 뭐더라? 말이 안 돼. 그리고 너무 짜치고. 번역기겠지 뭐.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안 그래도 사칭 계정도 열받는데 사진마다 멘트 짜쳐가지고 더 빡친다고. 아마 그걸 거예요. 도용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피싱하려고 뭐 아무튼 만든 계정일 거예요. 누나 사진도 해놓고 그 뭐라 그러지? 로맨스 무슨 로맨스?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 하려고 누나 계정 만들어서 게시물 멘트마다 그거 이거 봐 이거. 그래가지고 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런 거 신고하셔야죠.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네. 그 사모님의 그 심정 그리고 오히려 이겼지만 마음이 불편한 제자. 그쵸. 그냥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죄송하니까 또 혼나잖아. 빡치잖아. 왜 그거 승부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또 그 제자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고. 이창호 여기 성격이 실제 성격도 그렇죠. 말 없고 되게 조용조용하고 묵직하시잖아요. 바위 같고.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화 같은. 근데 실화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화 같은 거야. 그치. 이 자체가. 근데 그 둘을 연기를 이병헌과 유아인이 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실제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본인들만의 해석을 해서 또 그냥 해버리면 실존 인물들과 너무 달라버리면 맞아요. 이게 또 너무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똑같이만 해버리면 그냥 따라하는 거고. 근데 그 줄다리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창호랑 이제 조훈현 구단의 어떤 그 습관이라든지 말투, 외모도 많이 비슷하겠죠. 그런 것들도 잘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이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았다. 연기로는 지금 바둑이님이 둘 다 연기로는 도저히 깔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연기는 거의 사실은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 두 배우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영화가 살았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이건 좀 외적인 얘기지만 유한 씨가 어쨌든 잘못을 많이 했고 유한 씨 때문에 영화 엎어질 뻔했지만 그거를 근데 좀 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영화로만 보면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적인 처벌을 받고 네. 하겠지만 영화로만 봤을 때 유한 씨가 여기서 보여준 연기는 아 대단했다. 이창호가 진짜 살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살아 숨쉬는 것처럼 진짜 이창호 씨가 있는 것처럼 이런 포즈 같은 것도 그죠. 실제로 이제 하시는 그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말투도 비슷하고 그리고 조은현을 연기한 뭐 이병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병헌 연기 너무 잘하니까. 저는 심지어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화제였는지. 그래서 제가 그 조은현 기사가 나중에 막 밖에 정자 같은 데서 하얀색 삼배 옷 입고 맞아요. 경기하다 안 풀리니까 막 뒤로 이렇게 그 사진이 진짜 실제 잡지에 실린 거 나 어릴 때 봤거든. 난 그 장면을 딱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맞아요. 똑같아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둘의 싱크로율이 제 와이프는 이 영화를 같이 봤는데 네. 이창호 씨 얼굴을 몰라요. 실제 얼굴을. 그리고 나서 영화를 쭉 본 거야. 네. 조은현은 아는 거지. 그러다가 영화 끝날 때쯤에 실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와이프가 똑같네?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유한 씨랑 이창호 씨의 실제 사진은 안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영화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살도 좀 찌우신 것 같아. 살도 좀 찌웠어요. 그죠? 진짜 너무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요. 메이크업도 약간 여기 막 여드름 있고 이런 맞아요. 것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네, 그래서 이 둘이 일단 연기를 했기 때문에 연기 보는 재미 그리고 그 정말 실화에 기반을 한 영화 같은 이야기, 내 제자라는 어떤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이 소재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다. 맞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 둘의 성장, 처음에는 제자, 그 다음에 스승, 그러고 둘이 정상에서 만나는. 그렇죠. 요 결말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조은현 기사는 사실 세계 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탑에 오른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정점에 올라서 완전 정상에 올라서 내가 답이야. 이렇게 가야 돼. 막 그렇죠. 이런 그 사람의 고자세 이런 게 보이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정점이니까. 그랬다가 이 자기가 직접 키운 제자에게 패하고 나서 겪는 막 그런 아픔 같은 거 너무 힘들어하다가 다시 바둑판에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부터 밟아 올라갈 때 이 사람의 달라진 모습 그리고 자기 기품까지 완전히 바꾸면서 대결을 펼치는 모습 이런 거에서 또 다른 캐릭터가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둑을 몰라도 재미가 느껴질 만큼 사실 바둑을 좀 매니악하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디테일하게 바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죠. 기풍으로 약간 설명을 하잖아요. 왜냐면 바둑을 설명할 순 없어. 그러니까 조은현은 그냥 전투 좋아하고 변수 창출을 통해서 계속 혼란스럽게 이 전장을 휘저으면서 변수 창출해서 쑥 빠르게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드는 거. 그리고 이창호는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해서 절대 실수하지 않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차근차근 반지 뭐 이렇게 먹어가는 이 대립을 통해서 연출적으로 그것도 되게 잘 표현을 해가지고 맞아요. 바둑을 몰라도 충분히 이 둘의 어떤 대립을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창호는 어릴 때 아주 뭐랄까요? 좀 대바라진 아이였어요.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실제로 그런데요? 근데 어릴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던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랬다 뭐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바둑 배운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아직 초등학생인데 좀 당돌하죠. 그래서 어른이고 뭐고 다 이겨버리니까 이게 약간 자신감도 있고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 약간 자만한 모습 같은 것도 보여요. 막 기원에 가가지고 뭐 시간 없으니까 한꺼번에 덤비라 그러고 막 한 사람 다 쭉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바둑 두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조은현 스승의 밑에서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 번 크게 꺾이죠. 기세가 진짜 많이 꺾여요. 왜냐하면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니까 기본기부터 해야지 이러면서 겸손해 그런 걸 다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재능이 진짜 없구나. 사실은 잘 못하는구나. 선생님만 못하구나. 이런 좀 뭐랄까요. 그런 어떤 주눅 든 거지. 항상 혼나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 돌고 돌다가 안 되겠다. 나만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데 근데 사실은
조은현 기사의 그 스승과의 어떤 관계에서 가르침이 없었다면 어쩌면은 그 천재성을 그냥 단박에 잃어버리고 잘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되게 신중한 사람이 됐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도 뭐 채팅에 나오지만 실제 성격은 안 그랬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한 게 영화적으로는 좋았던 재밌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했던 애가 그 밑에서 뭔가 자아를 확 눌려놓고 쭉 이제 주눅든 게 보이니까 그쵸. 영화적으로 되게 이게 더 극적이고 재밌어진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서 이제 영화상에서 이병헌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르침을 줄 때 정답이 없다 바둑에는. 네. 정답을 찾아가는 게 바둑이다. 근데 본인이 그치. 정작 가르치고 있잖아. 자기 그쵸. 깊은 정답을 거. 가르치지.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깨닫고 맞아요. 본인도 이제 거기서 발전을 하는. 어, 예, 그런 게 이제 되게 재밌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조연 얘기도 안 했지만 여기 나오시는 조연분들 다 연기 좋지만 조우진 씨가 네. 여기서 2인자로 나오는데 중간중간 한 번씩 터치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창호가 한번 그 고꾸라질 때 조우진이 옥상에서 그죠. 조언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병헌이 한번 고꾸라졌을 때 그 제자한테 지고 이제 슬럼프 겪을 때 또 술 먹고 토하고 있는데 가서 거기서 또 한마디 해주고 옆에서 약간 조력자처럼. 맞아요. 그래서 조우진 씨 역할도 너무 훌륭했다. 그죠. 그렇게 짧게 나오는데 임팩트 있어요. 임팩트가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년 2인자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 역할 부여를 굉장히 잘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이게 바둑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긴박감 있게 연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보면은 뭐 갑자기 주변 사물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바둑판이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얘는 수싸움에 능한 사람이니까 이창호는 계속 이 시뮬레이션을 맞아요. 그리는 걸 바둑판이 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놨다가 다음 계산 수를 계속 계산하죠. 마치 게임처럼 네. 이런 연출도 어찌 보면 바둑 초심자들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잘 그 요소를 좀 끌고 온 것 같다.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그 점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뭐죠? 그 점에서. 왜냐면은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무방해요. 전혀 상관없거든요. 영화의 재미에 크게 지장이 없는데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아 바둑을 알고 보면 좀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재밌을 만큼 좀 더 다른 디테일한 연출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계속 바둑판들 경기가 나올 때 저 판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근데 전혀 모르니까. 그래요? 저는 그런 아쉬움은 없었어. 그래요? 모르는 사람도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구나 정도? 근데 알면은 재밌었겠다는 생각은 해요.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감독님이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전체적으로 아주 재밌었고, 네. 깔끔했고, 특히나 이 두 주연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소재가 너무 사기다, 이거. 네. 솔직히, 이거 소재 너무 사기예요. 왜냐면 이 실화가 너무 재밌어. 너무 실화가 너무 영화적이야. 사기야. 그리고 맞아. 심지어 두 분이 또 아직 현존에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두 분의 이야기도 막 듣고 이런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사기다. 아쉬운 점은 없었어요? 그게 아까 그 바둑 연출 조금 아쉬운 거랑 그게 네.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실화 영화보다 더 재밌는 이 실화 이야기를 빼고 그 다음에 이병헌, 유아인 배우를 빼고 완전히 영화적 연출만으로 이 영화가 재밌느냐 약간 의문이더라고. 저는 여기서 약간 반론. 그래요? 그 연기 잘하는 두 배우 그리고 소재가 너무 사기. 그러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뭐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무리 안 해도 잘 나올 텐데 여기서 괜히 자기가 뭔가 하려다가 오히려 안 좋아질까봐. 그러면 감독이 오히려 안전한 선택을 했다? 좀 어떻게 보면 영리한 선택을 한 거네. 그쵸.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본인의 개성이나 생각들을 넣으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치. 지금 너무 영화 자체가 좋잖아요, 그림이. 그쵸.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누나 말이 사실 제 말과 똑같은 거지. 얘기예요. 일맥상통한 얘기지. 맞아. 그런 약간 안전한 느낌은 있어요. 영화가 맞아요. 안전하기만 해 사실은. 조금 더 가도 되는데.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평들 중에서 홍수정 평론가라고 전 모르는 분이긴 한데 어쨌든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나무 위키 네이버 평점 뭐 이런 거 있겠지. 아니 나무 위키래. 나무 위키는 저기 미키 광수 씨가 하는 거고요. 나무 위키에도 있고. 나무 위키.
홍수정 평론가님이 별 2개 반을 줬더라고. 반점이지 반을 주면서 연출을 넘어서는 실화의 힘이라는 평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있어. 실화가 너무 재밌고 그냥 그건데 영화적 연출 자체로는 크게 뭐 그닥 이렇다 할 게 없다. 근데 저는 이 홍수정 평론가님에게 또 한마디 하자면 예. 실화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영화로 잘 담아내는 것도 능력이다. 아, 그것도 그렇지. 그걸 망하게 하는 그 연출도 많아요, 사실은. 실화 좋은 소재를 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잘 담아낸 것만으로도 그리고 심지어 바둑하면 사실은 대중화된 스포츠는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매니악해요. 되게 매니악한데 근데 옛날엔 다 했다니까. 그렇지. 근데 요즘엔 사실 매니악하단 요즘 말이야. 매니악하죠. 근데 그걸 어쨌든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흥미를 끌 정도로 잘 만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독님도 되게 잘 하셨다. 안정감 있게. 그리고 저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뭔데요? 첫째, 아역 시절에 이창호의 분량이 너무 많다. 아역 시절에 좀 뭐랄까요, 막 놀리고 그러고 막 그 시계집에서 이창호 찾아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제작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좀 분량이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줄이고 빠르게 그냥 들어가고 뒤에 조은현이 한번 고꾸라지고 그 올라오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담아냈다면. 왜냐하면 그 조우진 만나고 한마디에 다시 그냥 일어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방황하고 좀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그거 아쉬움 한 가지랑,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에 요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표현하시는데 스포츠 중계처럼 해요, 바둑을. 근데 그거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요? 그러니까 캐스터랑 지금은 조은현이 넣습니다 뭐 했는데요, 막 축구 중계처럼 하잖아요. 그랬나?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그 조우진이랑 그러니까 정우영 캐스터님이 네네네. 두 분이 네. 스포츠 중계처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서 그 생각 전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긴장감 조성을 위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정우영 캐스터님의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요, 저한테는. 야구 중계에서 너무 많이 들은 목소리라 차라리 나는 그냥 좀 낯선 사람이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야구 중계나 막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듣는 목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튀는구나. 그래 나는 오히려 그게 거슬렸어요. 너무 익숙해 나한테 목소리가. 최양락 알까기 진행 같긴 했었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최양락 알까기. 그건 아니지. 근데 뭐 그 정도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여기 조연분들 배우분들 너무 여기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문정희 씨도 사실 그 사모님 역할 너무 잘하셨잖아요. 너무 중심 또 가운데 잘 잡아주셨어요. 고창석, 형봉식도 뭐 너무 잘했고. 유아인 씨 때문에 아역 비중을 늘린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네요. 저거는 근데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요? 잘못된 선택이라고. 네. 저렇다면 오히려 유아인 어차피 나오는데. 어차피 나오는데, 그죠? 어차피 뒤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밀고 갔어야죠, 고집스럽게. 맞아요. 네. 저는 더 나왔어도 된다고 봐요. 하긴 뭐 아예 안 나올 것도 아닌데 기억 나올 건데 굳이 분량을 거기서 분량을 조절하는 건 의미가 없지. 더 완성도를 그쵸.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바둑 좀 아세요? 전혀 모르시죠?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전혀 몰라서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바둑을 한번 배워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 바둑은 이렇다대 잘 모르는데, 왜 영화에서도 유아인이 막 조은현 기사도 유아인은 이창호 기사한테 막 혼낼 때 이러잖아요. 너는 머릿속으로 계산만 잘한다고, 계산만 하고 앉아있잖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은 이창호 기사가 그 바둑판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계속 수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실제 바둑 두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9수는 본대. 맞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더 봐요. 더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는 거예요. 보통 한두 수만 봐도 복잡하잖아. 근데 9수를 기본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게 잘해서 이제 이창호가 맞아요.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이창호도 좀 기풍이 바뀐대요. 왜냐면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이제 젊은 애들이 수익기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거기서 조금 기풍을 바꿔서 좀 공격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변화된 거에 좀 이제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 이세돌 기사 있잖아요. 이세돌 기사가 또 그렇게 계산을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그쵸.
둘이 붙었을 때 전적 중에서 이창호 기사가 딱 2번 이겼대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2번을 더 이긴 거지. 다 나머지를 패했다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고 2번을 더 이긴. 그러니까 거의 막 박빙이었던 거지 계속.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창호 기사가 이제 살 때도 사모님이 머리도 감겨주고 오. 그리고 운동화끈을 못 매서 운동화끈도 그래. 매주고 실제로 운동화끈 매주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아 실제 못 맸대요. 실제로 잘 못 맸대 혼자서. 아. 근데 그 정도로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집에서 키운 거죠. 프로 기사들은 25수씩 25번씩 읽는다고. 예, 그러니까 저게 완전 숙달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봐봐. 아그리빠님이 지금 바둑 AI가 다 지배하니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 AI가 나오고 나서 이게 바둑이 꺾일 수밖에 없지. 맞잖아요. AI가 계산을 아니 당연히 사람보다 더 많이 하겠지. 꺾인다기보다 AI가 아니, 나와서 근데- 바둑의 인기가 없어진 건 아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꺾였죠. 왜냐면은 재미가 떨어지잖아 그 다음부터. 왜요? 사람하고 하는데 어차피. 언제나 AI가 이길 거니까. 아니 어차피 사람하고 하는데 뭐. 아니 그래도 근데 그런 게 있잖아. 그 미지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내가 보기에는 바둑의 인기는 AI 때문에 꺾인 건 아니고 그냥 시대의 흐름이 아 그렇기도 한데. 보는 재미가 사실은 그리고 워낙 매니악한 그쪽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고. 저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뭐랄까 그 바둑이라는 어떤 종목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 뭐죠? 뭐라고 하지? 스포츠도 아니고 뭐지? 바둑이 바둑 스포츠예요. 스포츠예요? 네. 그럼 스포츠란 바둑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 안에 있는 뭔가 신비로움인가 로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 깨버렸어 그 순간에. AI가 이기는 순간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약간 신의 영역이 무너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AI 때문에 바둑의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시대의 흐름이고. 아니 시대 흐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AI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진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의 기보를 봤다면 이제 AI가 너무 잘 하다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배우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거에 따른 안 좋은 것도 있죠. 예를 들면 AI 걸 베껴서 온라인 바둑 둘 때 그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진짜? 막 걸리고 막 그래요. 바둑 하는 사람 온라인 바둑으로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가 오히려 없다 보니까 좀 더 낭만 있는 것도 있죠 영화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약간 그 당시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매력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 안 된 시기예요 이 실화가. 아니지. 90년대 초면 벌써 30년 전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어진 거 치고는 그렇잖아요. 실화인데 보통 이렇게까지 근거리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실화로 만드는 거는 많진 않아요. 그리고 꽤나 잘 알려진 인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더 흥미롭죠. 특히나 뭐 어르신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알지.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죠.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꽤나 재밌었고 물론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장점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결말도 너무 좋았다. 둘이 이제 다시 붙었는데 인터뷰하면서 서로 농담 따먹기 네. 약간 여유 있는 모습으로 둘이서 하잖아요. 그쵸. 그런 장면도 너무 좋았다. 또 결말까지 전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승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더 뭐 하실 얘기가 있을까요? 유아인 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아인 씨가 저는 제가 뭐 제 개인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다 찍었는데 뭔가 잘못이 드러나서 다른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눈치 안 보고 그냥 개봉을 하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거니까. 예를 들면 복귀작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에 요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소방관. 네. 곽도원 씨 음주운전 때문에 개봉이 네. 미뤄졌다가 네.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손익분기점 넘었어요. 거의 300만?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좀 분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분리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가 좀 클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전 있어요. 저 있어요. 뭐예요?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는 절대 용서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예를 들면 고용 씨는 나는 나도 그거 안 돼. 그런 건 안 돼. 심지어 그분 또 미성년자. 네, 성범죄는 저는 보고 안 되고 저는 학폭이요. 학폭 안 된다. 네, 저는 왜냐면은 학폭은 좀 그렇긴 하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제가 왜 학폭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학폭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친구랑 싸웠어. 남자끼리는 또 투닥투닥 싸우잖아요. 막 네. 몸싸움을 했어. 이건 학폭이 아니고 그치, 그건 아니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운 거고. 그건 싸운 거지. 학폭은 되게 집요하게 일정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약자를 여러 명이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건데 일방적으로. 저는 이거는 너무 사악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특히나 여러 사람 눈에 띄는 연예인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봐요. 너무 당한 자, 사람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봅시다. 그런 사람인데 이미 찍었어. 아, 뭘 찍었어? 찍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졌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야, 누나는? 안 돼. 저 안 돼요. 개봉하면 안 된다고 봐요. 개봉하면 안 된다? 아니면 그 날려. 다시 찍어. 아니, 그 사람 그럼- 분량 다시 찍어. 잠깐만. 날리고. 그러면 거기 투자한 사람, 같이 출연한 사람, 그 스탭들, 말단 그 직원까지, 그 배급사, 투자사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 배우 분량을 날리고 다시 찍는다. 근데 그 사람이 주연 배우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거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렇게 개인이 누난 절대 안 볼 거잖아요. 저는 안 보죠. 이건 그냥 개인의 선택. 그래도 개봉을 해. 하자 그냥. 개봉은 하고 실패 성공은 어차피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선택인데 개봉을 하고 일단 개봉을 너무 눈치 본다. 그 언제까지 그 나머지 투자자도 어떻게 할 거야? 그거 한두 푼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감독, 배우, 같이 출연한 배우.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배급사. 것처럼 치명적인 거라면은 개봉을 해도 문제일 거예요. 치명적인 걸 개봉 못하지. 예를 들면은 못할 유아인 거야, 씨는 아마.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잖아, 혼자. 어. 자기니까 뭐랄까 마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다는 여러분. 거 옹호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미리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게 맞아요. 너무 심해서 계약서에 다 넣은대요. 그러니까요. 위약금 이런 거 다 넣은대. 네. 근데도 터지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잘하자. 남한테 피해 그래. 주는 거 하지 말자, 진짜로. 그래.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예. 그래야 됩니다. 진짜.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아인 씨는 저는 복귀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로다님도 유아인 욕도 많이 했는데 이거 보고 완전 괜찮아졌음. 예전처럼 자기 생각 표현하기는 더 힘들겠지만 연기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저는 뭐 네. 유아인 씨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잘못은 처벌 받고 네네. 죄값 다 치르고 배우로서의 재능이 어쨌든 그쵸. 너무 아까우니까 사실은 이병헌 씨도 이제 옛날에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옛날이지만 근데 바로 광해였나요? 그죠? 바로 연기로 바로 근데 그분은 좀 했잖아요. 다른 법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적인 건 전혀 아니죠. 그냥 도덕적인 문제? 그냥 뭐 이슈 정도. 도덕적인 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결이 다르지. 이거는 완전 범죄인데 범죄랑은 그러니까 다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커버가 되는 일들이 있다. 인정. 그죠. 네. 나는 성범죄는 진짜 커버 안 돼. 커버 안 돼. 성범 특히 아동 성범죄 이런 그건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진짜 살인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 자꾸 살인 이런 건 안 돼. 도기님 자꾸 이경영님 계속 얘기하는데 이분도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 많죠. 따져 생각해 보면. 네 뭐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하여튼 좋은 영화였는데 네. 우리가 자칫 이걸 못 볼 뻔했다. 음. 영화관에서 못 볼 뻔했고 넷플릭스에서 볼 뻔했는데 저는 충분히 영화관에서 볼 만한. 네. 그 대사도 잘 들리고. 그럼요. 역시 딕션들이 좋으니까. 그리고 뭐랄까요? 당연히 유아인 배우도 엄청나지만 이병헌. 이병헌 배우는 진짜 뭐랄까? 어쩜 그렇게 뭘 해도 뭘 해도 흡인력이 너무 강하죠. 그 배역하고 정말 찰떡이잖아요. 어쩜 그러지? 카멜레온 같고 너무 잘하지. 저는 딴 것도 딴 거였는데 어떤 장면이 자꾸 기억에 남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거든요. 이제 이창호 제자 너 이제 하산해라. 이제 이창호가 이긴 거야 조은현을. 그래가지고 이제 너 이제 하산해라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삿짐 싸가지고 아버지랑 트럭. 같이 트럭에서 왔을 때 막 눈이 내려요. 그래서 뭔지 알겠다. 무슨 그죠? 장면인지 알겠다. 짐 싸가지고 이제 이창호 기사랑 가는 거야. 근데 트럭 짐 싸놓은데 끝에 바둑판이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서 문을 막고 쌓였어. 있으니까 맞아. 이렇게 그 위에 방수포를 이렇게 끌어다가 막 그거를 당겨가지고 막 덮어주고 막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 떠날 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 맞아. 너무 슬프지 않아? 뭔가 슬프다기보다 그 오묘한 감정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막 가슴이 울컥한 거야 너무.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내가 키우긴 했는데 좀 후련하면서도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한 그 오묘한 표정이 그거 되게 잘. 근데 굉장히 드러났죠. 그런 어떤 약간 아쉽고 애잔하고 이런 감정이 그냥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태에 막 담겨 있는 거야. 잘 드러났죠. 예.
저 여기 받는 게 더 슬프다고. 아무튼 그렇다. 예, 그래서 오랜만에 그래도 둘이 좀 의견이 예. 잘 맞았고 그렇네요. 오랜만에 좀 괜찮은 영화였어요. 맞아요. 저희가 항상 좀 아쉬웠거나 아니면 둘이 안 맞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오, 당구님 그럼 이거 점수 없겠네요? 낮진 않죠? 몇 점 주실 건데요? 저는 승부 9점 갑니다. 9점? 네. 오, 많이 주시네. 왜냐면은 한국 영화 중에서 최근에 이만한 영화 못 본 것 같아요. 그건 맞죠. 네. 근데 그만큼 최근에 한국 영화가 이만한 게 없어. 인정? 인정. 인정? 요즘에 진짜 재밌는 거 잘 만든 게 없어. 봐봐, 우리가 했던 영화만 해도 봐봐요. 베테랑 2, 전란, 왜 나 베테랑 아마존 괜찮은데? 활명수, 아마존 활명수 아쉽다. 네, 1승, 작년 거네 다 그리고. 아 그렇네. 보고타, 그리고 브로큰, 미키 17까지. 뭐 미키 17은 사실 할리우드 영화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승부 9점? 9점 드립니다. 저는 8점. 8점? 8점 높지. 왜 2점을 깎았죠? 그 아쉬운 점들. 아, 몇몇 아쉬운 점들. 그게 2점이나 돼요? 10점까지. 근데 이게 어. 역대급 영화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치, 역대급. 와, 무조건 이거는 뭐 이번 올해 쓸었다 이 정도 느낌 아니잖아. 10점 준 한국 영화 뭐 있어요? 예를 들면 10점이요? 올드보이? 너무, 아니, 최근 걸로. 최근에 10점이요? 네. 서울의 봄은 줄만하지. 그게 가장 최근 10점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툭 들어오시니까 뭘 해야 돼? 헤어질 결심. 그건 뭐 인정이지. 그런 거. 그건 인정이지. 헤어질 결심 같은 영화. 그건 인정이죠. 예, 그런 영화. 헤어질 결심. 그런 영화는 10점이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승부 마음속에 8을 그렸어요. 근데 왜 9예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좋네. 나 8을 그리고 왔거든, 진짜. 이건 8점이다 하고 왔는데 막상 여기 와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막 좋아지네. 그러니까 저는 그 깎인 게 그거야.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안전한 선택.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서 감독님 네. 색깔이 드러났다면 네. 그게 성공했다면 올라가고 그쵸. 실패하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 그 말이 맞긴 맞는 게 되게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데 거기서 만약에 연출을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욕심 부리려다 이게 과해져 버렸으면은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건 없잖아, 그지? 과한 건 없어. 그게 오히려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는 거야. 네. 예를 들면 누나 파묘 같은 거 예. 호불호 세잖아요. 세죠. 세잖아. 근데 그거 거의 근데 먹히면 훅 가는 거야. 그러니까. 먹히니까 천만 가잖아. 천만 갔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애매했어 봐. 그 뒷부분이 그냥 감독님 개성 없이 네. 그냥 그저 그런 공포 영화처럼 됐으면 이게 그런 호불호는 없었어도 천만은 안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한번 쓱 가면 그게 통하면 저는 천만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확 근데 약간 통하면. 파면은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제가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파면은 그 뒷부분에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에서 이제 네. 정령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좋았거든요. 나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대. 했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건 저는 김고은 배우의 대살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만은 아니고. 나는 거기 임팩트가 컸다고 봅니다. 나는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야? 뭐요? 야, 극한 야 직업. 힌트를 주고 극한 직업. 그냥 뭐야? 라고 내가 웃겼죠. 극한 직업. 네, 극한 거기 직업. 감독 세게 들어갔잖아요. 세게 색깔이. 들어갔죠. 먹히니까 훅 가잖아. 근데 다음 거 드림. 자기 거 색깔 들어갔어? 근데 안 먹히니까 확 다운이잖아요. 그 먹히고 안 먹히고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대중의 어떤 그 눈높이랑 맞아야죠. 대중 트렌드랑.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과 감독이 좋아하는 것이 싱크가 맞으면 저는 천만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안 맞. 그리고 요즘에는 단순히 영화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운때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운때 중요하죠. 운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예를 들면 거미집. 거미집. 저는 개봉 명절 때 안 하고 다른 때 했으면 저는 100만 원 넘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100만도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 그치? 근데 명절 때 그 거미집을 누가 봐? 그런가? 명절 때 거미집을 누가 봐요? 추석에 개봉했어요? 그럴 거예요. 명절 때 그 거미집을 누가 봐? 그거 개봉을 잡은 사람 제가 보기에는 족쳐야 돼요. 아니 거미집을 누가 봐? 그 예고편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아니 사실 그거 진짜 감독 잘못이 아니야. 근데 왜냐면 괜찮은 영화예요, 그죠? 저는 항상 말하자 재밌어. 저평가된 영화예요. 맞아요. 거미집 좋았어요, 저도. 누나 이번에 콩클라베 봤어요? 아니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누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콩클라베 그거죠? 교황 네. 뽑는. 그거 나중에 보시면 예전에 그 누나 영화가 좋아하실 것 있었어. 비슷한 게.
교황을 뽑는 그 물 밑에서 일어나는 그런 암투들. 되게 유명한 영화 있었는데. 콘클라베 재밌어요. 아, 그 영화 어때요? 안 봤어요. 노스 안 봤어요. 노스가 뭐야? 노스페라투. 안 봤어요. 뭐지? 안 봤어요. 맞나? 안 봤어요. 공포 영화. 안 봤어요. 아, 무서워서 못 보겠네. 그거 봐야 되는데. 노스가 아니 노스페라투 맞죠? 노스페라투. 노스트라다무스 아니고. 네, 안 봤어요. 노스페라투. 아, 그리고 저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만 끝내기 전에. 최근에 제가 그래도 이제 컨텐츠를 좀 많이 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들여다보는데 너무 내 스타일의 컨텐츠를 발견한 거예요. 뭐요? 그 하이퍼 나이프라고. 저 봤어요. 봤어요? 다 봤죠. 어제 끝냈죠. 재밌죠? 재밌다고? 재미없다고? 나랑 진짜 안 맞는다. 나 진짜 나 하이퍼 나이프 진짜 너무 기대한 거야. 나 너무 재밌게 봤는데. 나 너무 내 스타일이고 너무 기대해서 1편 보는데 미치겠는 거야. 너무 재밌어서. 전 그리고 설경구 배우 좋아하잖아요. 와, 미쳤다 이 영화. 진짜 미쳤다. 그리고 그 여배우 누구야 이름? 박은빈. 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둘이 미쳤다. 케미 미쳤다 이제 보는데 3편부터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그 스레드에도 썼어요. 뭐라고? 3편부터 제작진이 바뀐 건가요? 막 이렇게 썼어요. 갑자기 드라마가 때깔이 바뀌어. 그러더니 4편에서 갑자기 막 가더라? 누나가 이걸 끝까지 봐야 되는데. 누나 처음에 생각할 때 나 4편 어디서 접었는지 알아? 뭐요? 그 절벽에서 둘이 같이 떨어져가지고. 절벽에서. 절벽에서 누가 떨어져주고? 그 뭐야. 의사? 아니, 그 단서를 가지고 있는 그 아저씨가, 그 정신병원에 그 아저씨가 니네 아빠 반지 갖고 있었잖아요. 걔랑 걔 아들이랑 싸우다가 둘 다 떨어져 죽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아침 막장 드라마야? 다 죽이네? 거기서 이제 너무 실망해서. 와, 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소재가 누나 되게 신선해요. 아니, 소재는 너무 좋아. 아니, 뒤에 뭐 안 봤다며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아, 근데 1, 2까지 너무 재밌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달라? 또 딴 얘기 있어? 다른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인 것 같은데요. 누나 1, 2편 봤어요. 무슨, 이게 주제가 뭔 것 같아. 그 천재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한테 막 모든 걸 다 배우고 싶은데 얘가 약간 사이코패스잖아. 사이코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얘를 팽시키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다시 수술해달라고 찾아가잖아. 그래. 그게 무슨 얘기인 것 같냐고, 이게. 그런 얘기지 뭐. 아니야. 뒤로 가면 다르다니까. 나 설경구도 정상이 아니야.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둘의 이 드라마는 설경구와 박은빈의 이 관계가 주제예요. 이 둘이 어떤 관계인가. 아니, 그래서 내가 본 데까지는 누가 봐도 설경구가 박은빈 계속 커버 추는데 박은빈이 모르고 있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왜 커버 치냐고. 너무 자기 아낀 제자였으니까. 왜 아끼는데? 그럼 그걸 모르잖아. 다른 내용 있어? 아이, 그래? 이놈아. 끝까지 보라고요, 누나. 재밌다니까. 한번 믿어봐. 왜냐면 그래?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드라마 치고는 꽤 굉장히 신선한 소재예요. 그래. 신선한 소재고. 아니, 근데 왜 3편부터 약간 때깔이 이상해져, 드라마 자체가. 그러니까 누나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은데. 왜 그래? 있어요. 근데 스포 이럴 거면 다 말해라.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 그래요? 왜냐면은 어쨌든 대중적인 소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되게 이상한 건 아닌데 좀 저는 되게 신선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퍼 나이프. 그러면 다시 조금 꾹 참고 한번 보겠습니다. 덱스터랑은 다른 내용이에요. 덱스터는 그 살인자 아니에요, 그냥? 저 안 봤어요, 덱스터는. 덱스터는 그냥 뭐 착한 나쁜 사람만 죽이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살인 중독?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 사제지간의 어떤 그 이야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는 재밌게 봤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했구나. 둘 사이에 좀 내막이 있다는 거지, 다른 내막이. 약간 내막이라 감정이 좀 독특한 감정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누나 3화에서 하차했으면 굳이 억지로 보실 필요 없고. 뭐야. 이미 거기서 중단됐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짐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또 다른 단계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엄청 새로운 건 아닌데 좀 재밌어요. 흥미롭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볼 거 없으면 그래도 한번 봐보세요. 악연 봤어요? 아니요? 악연을 안 봤네. 잠깐만. 누나 악연 보세요. 악연 재밌어. 악연 뭐였지? 참. 악연 박혜수랑 심리학 육부자. 이건 짧아 보세요. 이건 재밌어. 어디서 하죠? 넷플릭스. 악연은 보셔야죠, 형님이래. 누나. 야, 나도 왜 이렇게 남자애들이 형이라 그러냐? 누나, 악연은 재밌을 거예요. 이건 누나가 좋아할 만하다. 악연은 재밌어요. 이건 재밌어.
평가 괜찮아. 그리고 잠깐만, 드라마면 이것도 몇 부작이에요? 시리즈 6부작. 6부작? 예, 연기 좋아요. 오. 멤버 화려하죠? 좋네요. 그리고 요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하이퍼나이프는 좀 호불호 있을 수 있어요. 네. 내가 보기 요거는 웬만하면 호불호 없어요. 누나가 봐도 재밌을 거예요. 신민아 씨가 나오네요. 예. 박혜수 씨 여기서 쩝니다. 박혜수 배우 너무 좋아하고 아, 이희준 배우 좋아합니다. 둘 다 쩔어요. 아, 저 모자 쓰신 분 누구예요? 누구요? 이분. 김성균. 오, 조선족으로 나와요. 오야, 좋습니다. 악연 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셨어야죠.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네, 월간 반내봤어. 1년 동안 그래도 한번 꾸준히 이어왔는데 일단은 이제 한 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또 새로운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네, 손문선 넘네 채널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가지만 언제가 다시 뵐 수 있는 날을 네.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당구님은 본인 채널에서 워낙 또 영화 이런 리뷰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죠? 뭐 인기예요. 그냥 빨리 올리는 거죠. 시의성 있게. 조회수가 좀 잘 나와, 그치? 빨리빨리 올려서 그래. 빨리빨리. 보고 나서 바로바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인기 없어요. 한 2, 30만씩은 다 나오는 것 같던데, 그죠? 아니요. 저 무슨 2, 30번씩 나가요, 누나. 본다. 잘 나와야 10만이에요. 잘 나와야. 본다. 잘 나와야 10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뭘 또 찾아봐요. 아니, 내가 보고 이거 봐. 최근 악연도 11만, 로비 12만. 그러니까 2, 30만이 어딨냐고. 2, 30만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 그래 저는 자주 안 올리니까 또. 자주 올리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이거 봐. 서브서- 폭삭 소가수다 21만. 속사수가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승부도 20만이야. 이거는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냥. 계시록 어땠어요? 아쉬웠죠. 계시록 15만이네. 아쉬웠죠. 누나 앞으로. 백설공주 25만. 미쳤나봐. 저거는 사람들이 욕하려고 같이 보는 거예요. 와. 욕하려고. 백성훈 보셨어요? 아, 백설공주 안 봤고 계시록 봤거든요. 어땠어요? 전 계시록 좋았어요. 진짜 갈려. 진짜. 어떻게 계시록. 이게 계시록 아니, 어떻게 괜찮지 좋아. 않아? 난 너무 좋던데.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아니, 자기적이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왜 누가 봐도 얘가 미치광이 같은데 파보니까 제가 더 미치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거 너무 좋던데. 아니 근데 너무 자기적. 여영사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여영사가 있어야 되는 캐릭터인데 캐릭터 분석이 약간 이상했어. 너무 뻔한 캐릭터잖아. 그렇게 그리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뭐 다크에 달린 머루 갖고 머루 등장 찾아가고 이거 뭐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 보고 어떻게 그거 십자가를 예측해서 그걸 찾아가요. 그리고 갔더니 살아있고.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그 외눈박이? 그러니까 여영사만 빠지고 그냥 딥하게 이 목사 얘기만 갔으면 오히려 나는 목사 얘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영사 얘기 때문에 전체 퀄리티 확. 아니, 그게 여형사 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새 미치광이 구도가 괜찮았는데 여형사 캐릭터가 조금 약간 이상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너무 비중이 크잖아 여영사가. 그치. 삼각구도잖아. 그러니까 왜 캐릭터 분석을 그렇게 했을까? 조금 아깝더라고. 왜냐면 진짜 나는 이거 3명 미치광이가 진짜 미친 듯이 달리는 영화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연상호 감독님이잖아요. 네. 감독 좋아해요. 네, 저도 좋아요. 근데 확실히 너무 자주 빨리빨리 찍으시다 보니까 완성도가 조금 넷플릭스 공무원. 그 디테일이 살짝 고치면 또 나와요. 연상호 감독 또 나와요. 아, 또 나와요? 계속 만드셨고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아. 네,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돈을 많이 버시겠구나. 맞아요. 자, 좋았습니다. 우리 언제 뭐 다음에 이제 또 함께 할 날을 기대하면서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손문선 넘네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니, 진짜. 제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네. 조회수가 잘 나오고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러지 못한 채로 이제 물러나게 돼서 너무 아쉽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네. 또 나와서 그때는 좀 더 이제 누나랑 좀 더 친해지고 네. 그래서 좀더 일단 다음에 지금 시즌 1 종료라고 했는데 시즌 2가 이제 오게 되면은 저는 무조건 언제- 당구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술을 깔아놓고 일단 저 아니어도 돼요 누나. 일단 먹일 거야. 누나 일단 나중에 한잔하세요. 선무선 이거 만약에 시즌 2 하잖아요. 네. 그 옆자리 제가 아니어도 저는 이해할게요. 상관없어요 진짜. 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와도 어쨌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지금 누가 절대 오지 않고요. 당분간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잘 보기 때문에 당분간 반내봤어는 저 혼자 갑니다. 네, 혼자 하신대요.
혼자 하는 게 오히려 누나 잘 될 수도 있어요. 아, 정말로. 그리고 이런 얘기할 때 은근히 저도 혼자잖아요.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혼자 가면 되게 막 가거든. 그래, 맞아. 딥하게 갈 수 있거든. 그래, 나도 막 가잖아. 근데 옆에 둘이 누가 있으면 그래, 맞아. 그럼 약간 이렇게 되지. 그런가? 이게 되잖아. 근데 혼자 가면 딥하게 갈 수 있거든. 맞아. 누나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잖아. 그쵸. 지금은 맞아요. 나 스케줄 맞춰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이게 제약 때문에 사실 승부도 나오자마자 바로 하는 게 좋은데 네. 이게 시간상 이렇게 하니까 누나 혼자 하게 되면은 만약에 승부 봤어 오늘 봤어 그럼 내일 바로 찍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단군님보다 먼저 올리는 것도 해야 되겠다 내가. 하셔도 돼요. 저는 뭐 충분히 많이 하시고. 야, 바둑이님이 술 못 마셔서 하차시키는 거는 기분 탓인가? 기분 하차는 탓입니다. 아니고 서로 협의하에 잘. 예. 아무튼 너무 감사했고요.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손문 넘네. 감사합니다. 항상 선 넘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기약이 아직 없지만 시즌2에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